오늘은 우리 같은 거 좀 뭔가 이제 그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소재를 어떤 거 좀 이렇게 이제 고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소재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하고 이중 구조,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인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결과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그 말씀드릴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라고 하는 말은 구조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구조주의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는 아니되 상당히 그 어떤 그 원리라든가 그리고 실제는 아닌데 원리가 어떤 거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나의 어떤 그 사유 체계라든가 그런 거하고 어떤 거 연결을 시키는 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 얼개를 우리가 좀 이제 얼개를 어떤 거 이제 표현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라든가 얼개라든가 그런 거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주의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레비스트로스라 하는 어떤 거 좀 구조주의 이제 그런 어떤 거 이제 비조좀 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식민주의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자 그런 걸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는 있지만은 막 우리 같은 그 민주화 운동 하듯이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내서 프랑스 어떤 거 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런 거가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좀 식민지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거 이제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 기아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아나 지역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살거든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슬픈 열대라는 그런 저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열대라는 제목에 있듯이 식민지 현실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좀 뭔가 슬픈가 그런 것을 이제 좀 은연중에 이제 말해주는 건데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어떤 그 자본가 공장주들이 물건을 팔아놓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아나에 같은 워낙 적도 부근에 열도 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발가벗고 살고 뭐 이렇게 가슴도 드러 이렇게 사니까 야 세상에 니네들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거 좀 이렇게 미개하게 살 수가 있느냐 뭔가 좋은 물도 쓰고 말이야 어떤 옷도 좀 입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아나 이제 원주민들한테 야 프랑스는 저렇게 품위 있게 산다 그러면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 같은 거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맞으면 자기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용변을 맞아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 다 놓고 거기서 이제 거의 다처럼 거기서 이제 깨끗한 책도 있고 이제 병균도 안 새기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세식 화장실 이렇게 좀 이제 원주민들한테 팔았는데 그래서 원주민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럴듯해 했는데 가니까는 문을 닫으니까 열대니까 너무나 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맞으면 아무리 품있게 산다기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보다도 저기 숲속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짝 거기 가서 이제 푸세식으로 하고 나면 바나나도 잘 따고 이제 파인애플도 잘 자라고 이렇게 되고 우리도 말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프랑스식 어떤 문명국가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열대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열대 사람들이 어떤 거 좀 벌거벗고 산다라든가 이렇다고 해서 미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조건에 따라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것이지 프랑스 파리처럼 어떤가 패션을 어떤 화려하게 입고 뭐 수세지 화장지를 사용하고 예의를 어떤 지키고 이런 것이 어떤 거 진짜 문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제국주의를 비판하지 않지만은 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의도를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시의 어떤 거좀 이제 80년대 민중시하고 이제 다른 시 어떤 이중 구조란 게 80 민중시는 박노에 그러면 손무덤이라거나 그다음에 이런 게 오게 되면 마지막 같은 거 좀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리고 뭐 무덤이 쌓일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막 좀 그렇게 어떤 거 약간 어떤 거 좀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이제 그 순수시적인 그런 걸 이렇게 방법론을 견지하면서도 이제 은연중에 시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것 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것 좀 시의 이중 구조를 구축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아시면 어떤 것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 선생 그 첫째는 거기서부터 좀 읽어 이중 구조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셔요. 그 첫째는 내가 아예 그 소재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이때 유의할 점은 본문 내용에 절대 그 소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소재가 들어가면 단어를 보는 순간 내가 그 소재라는 환상이 갑자기 확 깨져버립니다. 둘째는 거꾸로 그 소재가 나로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이때는 그 반대로 나의라는 말이나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를 보는 순간 환상이 확 깨져버립니다. 셋째로는 그 소재와 내가 서로 마주보고서 떨어져 앉아 대화를 나누며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한계가 일단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어떤 소재를 딱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 묘사를 딱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재 이야기가 아니고 시인의 이야기라 말하면 이렇게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라는 단어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소재 같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거 좀 빗대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 방법이 있는 거고 또 나하고 소재하고 1대1로 또 이것의 성진 이렇고 나의 성진 이렇게 어떤 것도 이렇게 대화식으로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가 있기는 있다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데 요체는 아까 말씀드린데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사물이라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어떤 것은 명연이라거나 이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좀 알아두시는 어떤 거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복잡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놔두고 3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실제 작품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3쪽에는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 선생님 먼저 허공에 그거 좀 이제 읽어주셔요. 허공에 매달려 살다 보면 붉은 피멍이 든다. 떨어질까 가슴 조이는 동안 핏줄은 둥둥 산다. 외조를 건너듯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손에 땀을 쥐며 넘을 때마다 거꾸로 솟는 혈속은 전류만큼 빠르고 심장을 발로 걷어 차이는 고통이 폭음이 되어 울릴 때 안으로 끌어안은 고통은 적색 풍선처럼 부풀어 가을 햇빛에 터질 것만 같다. 이거 첫 번째 말한 대로 말하자면 뭐가 이렇다는 걸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제목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계속 좀 제목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계속 읽어주셔요. 광풍에 흔들리며 사는 뜨거움을 밤미술로 식히며 달빛 별빛을 눈물에 버무려 눈여린 햇빛에 구워내면 고통의 아픔들이 달콤한 꿀맛을 내는 것일까. 매달려 살아온 시절이 오히려 행복한 것은 칼날의 껍질마저 벗겨지는 날 산산이 부서질 존재요. 그 박인거령 시하면 사과란 시인데 맞아 사과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사과는 이렇다 말해버리면은
그 재미씨가 재미가 이미 이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들켜버린 것처럼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과이면서 근데 사과를 묘사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사과가 이렇다. 그 우리가 사과 같은 거 뭐 어떤 그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잖아요. 그 우리가 해설을 보게 되면 사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과 구조를 빌어서 내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해설을 좀 읽어주시고요. 봄에서 가을에 이르도록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사과로 환유하여 쓴 시이다. 첫 대목에 빛이 된 허공에 매달려 살다 보면 붉은 피멍이 든다 라는 데서 보듯 허공에 매달린 피멍 등의 시어를 통하여 땀 흘려가며 가혹한 조건의 노동을 하는 자아를 연상시키고 있다. 나아가 심장을 발로 걷어 차이는 고통이 폭음이 되어 울릴 때 안으로 끌어안는 고통은 적색 풍선처럼 부푼다는 묘사에서 보듯 고된 노동을 통하여 아름답게 맺어지는 노동의 결실을 사과의 생리를 빌어 말하고 있다. 화자는 결구에서 매달려 살아온 시절이 오히려 행복한 것은 칼날의 껍질마저 벗겨지는 날 산산이 부서질 존재여 라고 말함으로써 고된 노동의 결실은 자신의 것이 되기보다 산산이 부서져 무로 돌아간다는 것, 타인의 소유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참 해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떻든지 이제 사과 농사를 지은 것이 얼마나 힘든데 뒤에 보면 무로 돌아간다 하면서 약간 우리가 좀 농산물이 어떤 헐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팔리는 현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중구조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섣불리 드러내기보다는 약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어떤 그 수세시 화장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제국주의와 그 열대 어떤 거 좀 식민지 그 현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어떤 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사과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농촌 사회에서 어떤 거 좀 겪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현숙 선생님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부지불식간에 몸이 나뒹굴려져 아리고 아린 갖가지 삶의 고리를 엮듯 몸을 질질 끌어 공간을 지우는 섬뜩한 경계 없음의 퍼포먼스. 선명한 경계를 세우며 휘두른 뿌리채에 맞고 나가떨어진 파리, 모기, 하루살이, 거미, 때로는 길을 잘못 둔 귀뚜라미의 육신을 보며 그 박살난 몸뚱이를 보며 또한 나는 경계를 허물지 못했던 내 순간을 탓하며 진정 아니게 바닥에 내등구는 날 죽음을 당기고 있는 생의 순간들이 저릿저릿하게 바닥을 긁는 섬 지울 수 없는 궤적이 파인다. 대단원의 피날레에 사선이 그어진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김광이라는 사람, 김광기가 요즘에는 그 사람과 문학이라는 이제 그런 그 잡지 이제 편집 주간이고 편집 주간을 이제 맡고 있는 사람인데, 좀 스키드 마크라는 걸 통해서 거기 막 그 속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뭐 파리, 모기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크가 지나는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 죽지 않아 죽는 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같은 거 좀 이제 그 좀 고되고 밑바닥에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당하는 고통이라든가 또 그런 거 우리가 좀 스키드 마크를 내는 사람은 정말 그런 의도를 내고 싶지 않았어도 남한테 이렇게 좀 미물들에게 피해를 주듯이 또 미물들로 어떤 거 상징되는 어떤 거 좀 우리 사회 어떤 거 어려운 어떤 거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간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한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선생 시인이 이해한 스키드 마크는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고요. 시인이 이해한 스키드 마크는 죽음을 당기고 있는 생의 순간들, 저릿저릿하게 바닥을 긁는 선인데 아플싸 사고가 나버린다. 지울 수 없는 궤적이 파인다. 이 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생의 순간들이 죽음을 당기고 있다는 표현도 절묘하지만 저릿저릿하게 바닥을 긁는 선이라는 시행에 이르러서는 벌어진 일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단원의 피날레에 사선이 그어진다라는 것은 끔찍한 교통사고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스키드마크라는 뜻이리라. 이 시의 소재는 당연히 스키드마크이고 주인공도 나라기보다는 스키드마크인 듯하다. 그러니까 스키드마크라는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걸 또 하는데 어떤 거의 미물도 가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어떤 그 세상과 어떤 거좀 이런 어떤 거 좀 충돌에다가나 제 길로 가기 좀 어려운 세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 우리가 좀 항상 운전을 똑바로 하고 싶지만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대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딱 멈춰지지 않는 어떤 거 좀 세상 자기 의도하고는 어떤 거 의도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어떤 거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스키드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한 어떤 거 좀 이제 그 김학로 씨의 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장미가시란 작품인데 이것을 이제 장미가시하고 우리가 가시가 장미 속에 가시가 있으려 생각할 수 없듯이 사람의 말에도 가시가 있다. 이중구조를 이렇게 장미가시에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같은 거 사람 말로 내가 쓰는 말에도 이렇게 좀 가시 같은 거 돋쳐 있다. 이런 거 같은 거 둘 사이 같은 거 두 소재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김순옥 선생님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말에도 가시가 있다. 링케를 죽인 장미, 가시가 말의 가시다. 그가 쓴 말테 숙이 주인오 유키가 오르테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로도 가시투성이다. 그 얘기를 읽다 찔려 오래 고생한 적도 있다. 말은 탱자나무, 아카시아, 가시오바키나무, 두릅, 가시연꽃, 가시가 있는 모든 식물의 불나무다. 말을 통과해 온 사람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다. 말의 가시를 피하다가 어떤 사람은 먼 길을 돌아서 간다. 때로는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말이 입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 괴로운 날이 창밖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너를 미워한다는 말에 복수를 다짐하기도 한다. 말은 식물성 꿈을 꾼다. 모든 가시를 죽이고 의시의 계절 속으로 떠나거나 짙은 그늘을 짠다. 그늘에 와에 잠드는 어린 짐승, 날아오르는 내 이마, 홍탕처럼 녹아드는 밤은 건너온 지친 새들. 소문으로 생사람 잡고 싶을 땐 가시의 독만 살짝 바르면 된다. 그러나 조심하라. 말은 무성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헐벗은 짐승이다. 감쪽같이 한번 말을 소매치게 해보라. 그 안에 당신이 한 말들이 상처처럼 열려 있을 것이다. 잉켈은 찌른 장미 가시도 수스라치게 놀란 말의 가시다. 약간 어떤 거좀 이제 약간 각도를 좀 틀려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말하자면 실은 어떤 거 좀 이렇게 모든 꽃이라고 하는 게 가시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 주변에 어떤 거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도 이제 막으면서 이제 피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항상 좋은 말보다는 어떤 거 좀 가시 돋친 어떤 거 자기 방어요 이제 욕구라든가 그런 거에서 뭉쳐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 좀 가시가 돋친 것보다는 순하고 남이 하서 어떤 거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해석 부분도 조금 읽어주시고요. 장미와 사람의 말은 이중 구조로 설정하여 전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장미를 무심코 덕석 치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말듯이 인간의 언어에도 언제든지 남을 아프게 하는 거스름이 숨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말을 탱자나무, 아카시아, 가시오바키나
나 그룹 가시 얹고 가시가 있는 모든 식물이 군락이다라는 데서 보듯 인간의 말은 그 근처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말을 통과해 온 사람은 온몸의 상처투성이가 된다라고 알리고도 위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고 화해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이제 거기까지 좀 보시면 어떻든 이제 완전 좀 여기서 약간 어떤 그런 걸 통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말하기보다는 좀 은연중에 어떤 거 이제 장미가시란 속성을 빌려서 이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좀 뭔가 남을 향한 어떤 좀 공격성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중 구조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대개 했던 거 젊은 자관 시들은 80년대나 90년대 했던 것이 민중시 이런 시들처럼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뭔가 어떤 거 자기 어떤 거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좀 하나 그런 구조를 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를 어떤 거 찾는데 상당히 어떤 거 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윤호지에서는 그 나는 거기서부터 좀 전체 좀 읽어주시고요. 나는 한때 나무가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끌어모으며 살고 있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땅속에 머리를 박고 두 다리를 쳐들고 서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나무는 물구나무 서서 손가락으로 대지를 움켜채고 끌어당기며 그래도 중력의 법칙을 지켜야지 중얼거리며 아랫도리를 허옇게 벗고서 머리카락으로 흙알 하나하나를 휘감으며 하늘을 딛고 서 있다. 새들은 나무의 사타구니에 집을 짓고 노래한다. 나무들이 밤마다 성교했다는 전설을 상상하며 그 간사한 기둥이로 욕망은 즐겁다라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서 있는 나무 이제 좀 이제 진수미 씨는 이제 이 사람이 서울 시대 때 국문과 이제 교수로 이제 그 제죽진 어떤 거 좀 젊은 거에 좀 비교적 젊은 시인인데, 나무가 아니고 그냥 거꾸로 서 있는 물구나무 서 있는 나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 물구나무라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이제 나무가 이제 물구나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뿌리를 받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인간 여성이 물구나무에 서 있는 거하고 이제 같은 어떤 거 좀 이게 거꾸로 서 있는 거하고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은 좀 어떤 거 2000년대 여성들이 그만큼 어떤 거 좀 뭔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욕망이 즐겁게 하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종은 요즘에 미투라거나 이렇게 세상이 되듯이 뭔가 여성이 성적 어떤 이런 어떤 거 좀 대상으로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든지, 아까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를 생각한 시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빌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조금 더 좀 해석 부분 좀 읽어주시고요. 가지가 뻗어나간 나무의 모습과 여성의 삶을 연결시킴으로써 오늘날 여성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환기시키고 있는 시이다. 여기서 물구나무선 나무, 여성의 삶을 이중구조로 설정하고 있는 기호이다. 나무는 여성에서 이중구조로 설정하고 있는 기호이다.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기호는 인덱스, 아이콘, 상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구나무는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삶을 가리키는 아이콘이다. 땅속에 머리를 박고 두 다리를 쳐들고 서 있는 나무는 그러한 여성상의 표상이다. 나아가 아랫도리를 허옇게 벗고서 머리카락으로 흙알 하나하나를 휘감으며 하늘을 딛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헛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오늘의 세태를 환기시킨다. 새들이 나무의 사타구니에 집을 짓고 노래한다. 나무들이 밤마다 성교했다라거나 전설로 상징되는 유언비어, 즉 간사한 주둥이로 욕망은 즐겁다라고 떠드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아닌 출구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경고. 해석은 조금 어떤 각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든지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나무가 뭔가 이렇게 재밌게 어떤 그 여성이 재밌게 이렇게 물고나무 서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지금 요즘 언어는 직접적인 언어는 다 기호라거든. 기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호대로 같은 거 기호는 어떤 의미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의미를 구현하는 거고 겉으로는 어떤 이게 좀 드러나는 거하고 내면적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 뒤에 참고 있듯이 그걸 찾아 요걸 찾아서 몇 페이지로 하라면 그거가 있잖아요. 그거 있듯이 내가 어떤 걸 쓰게 되면 참고에 있던 것이 어디 가면 또 다른 장소에 그것이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장소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어떤 거 좀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하자면 레비스트로스처럼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가 좀 문명 어떤 거 인덱스다. 말하자면 어떤 거 좀 그거가 이제 우리가 그거 어떤 일종 이제 욕망으로 이제 자본과 같은 거 헛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제 화장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아이콘은 모양이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아래 한글이 실행이 되고 엑셀이 실행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또 똑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나무하고 물고나무 서 있는 거꾸로 서 있는 여자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여성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이제 아이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제 어떤 말을 썼을 때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닿지 않지만은 또 재구성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런 뜻이 좀 있는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어떤 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몇 사람 작품들 좀 잘 나가는 작품들을 좀 이제 골라봤는데 주 선생 침묵의 재구성 이영식 씨 작품 좀 읽어주시고요. 침묵의 재구성 이영식. 침묵의 구조는 단순하다. 배경이든 주인이든 맡은 바 정물로 앉아 버티는 것이다. 구르거나 대바라지지 말고 순정이 각자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그러니까 침묵의 합법은 지퍼로 입성을 견고히 채우는 것,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침묵을 한 껍질씩 벗겨보면 속이 텅 비어있음을 곧 눈치챌 것이다. 침묵을 뜯어먹는 일은 공갈빵을 씹는 것보다 더 허무하다. 그러나 침묵은 잴 수 없을 만큼 무겁다. 우울과 몽상의 묵시로 그 무게에 눌려 목을 달아맨 사람도 여럿이다. 말라바르 공중정원에는 침묵의 탑이 서 있다. 조로아스터교의 장례가 치러지는 곳이다. 시신을 탑 꼭대기에 올려놓고 독수리가 쪼아먹게 한다. 어느 쪽 눈알이 먼저 파먹힐까? 차 안과 피안을 바르고 남은 뼈가 탑 우물로 떨어져 아라비아해로 흘러들어갈 때 영원한 자유에 드는 법을 가르치는 사자의 사거리 길모퉁이 오와 열을 맞춰 쌓아올린 탑이 있다. 노파의 할일 없는 기다림이 내장된 사과 피라미드. 틈틈이 바뀌어 붉게 타오르는 저 벽돌은 또 하나의 침묵의 재구성이다. 이영식 씨는 이 양반 이제 세무서 다니다가 세무사 일을 하는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일단 우리 사이에 어떤 거 좀 뭔가 같은 길이 같은 걸 보고도 우리가 항상 어떤 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미있게 쓰느라고 이제 사자어서 이제 죽은 자는 말하자면 죽은 자는 어떤 거 사자가 글 써봤자 뭐 하는 거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같은 거에서 세상에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보면은 이제 노파이 하리려는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무언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나이가 어떤 걸 뭐 이제 먹어서 기다리지만은
그런 우리가 좀 침묵을 깨는 어떤 언어는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침묵하고 이렇게 좀 그런 카르텔로 세상이 좀 형성되어 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좀 더 읽어보면 이제 또 그다음에 저 이현숙 선생, 정중희 선생의 슬픈 공복 좀 읽어주시고요. 슬픈 공복 정진기요. 거기 늘 있던 강물들이 비로소 흐르는 게 보인다. 흐르니까 아득하다, 춥다, 오한이 든다. 나보다 앞서 주섬주섬 길 떠날 채비를 하는 슬픈데 역마살이 오슬오슬 소름으로 돋는다. 찬바람에 서거기는 옥수수대들, 횡하니 뚫린 밭고랑이 보이고 홈이 한자로 고꾸라져 있다. 누가 던져두고 떠나버린 낚싯대 하나 홀로 잠겨있는 방죽으로 간다. 허리 꺾인 갈대들, 물속 맨발이 시리다. 11월이 오고 있는 겨울 초입엔 배고픈 채로 나를 한참 견디는 슬픈 공복의 저녁이 오래 된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강을 했던 거죠. 분위 있게 묘사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했을 때 가을을 맞이했는데 뭔가 자기는 어떤 거 좀 결실을 거둘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공복이라는 어떤 강에 대한 묘사를 주변의 묘사를 하면서 이제 공복이라는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김순옥 선생님이고 장인수 유리창 좀 읽어주시고요. 유리창 장인수. 종종 뒷산의 샘새들이 학교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유리창에 숨어 사는 뒷산 때문이라고 하고 벼려한 산 열매를 쪼아먹고 음주 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새가 되고 싶은 유리창에 음모라는 풍문에 설득력이 있다. 유리창에는 새의 충격이 스며 있다. 유리창은 종종 깊은 울음을 온다. 비가 올 때는 눈물길이 10길 20길이 생긴다.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다시 살아나 유리창은 마음대로 통과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산맥과 달림도 마음대로 뚫으며 날아다닌다고 한다. 이제 장인수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유리창이 학교 현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리창 투명해서 막 학교 어떤 학생들을 비리라거나 아니 학생들이 학원 말을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에서 전부 다 투명하지만 밖으로 새어나지 않고 학교라는 게 전부 다 거기저기 이제 다 이렇게 뭔가 학교 구성원들이 새로 이렇게 상징되어 가서 이제 구성원들이 가서 부딪혀도 다 죽어 나갈 뿐이지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가지 않는 그런 거라냐 학교 현실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유리창이라는 걸 또 어떤 그 생리를 통해서 겉으로는 다 보일 것 통과할 것 같은데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제대로 다 이제 걸러주지 못하고 이렇게 또 막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것이 좀 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좀 암시해주고 있는 시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윤은진 선생님과 정용주 작품을 읽어주시고요. 이 호수가 한입 가득 하늘을 물었다. 바람이 지나간다. 구름이 지나간다. 얼마나 큰 거인의 입인가. 물고기들이 살고 물풀이 뿌리 내린다. 입을 담을 수 없다. 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호수가 아닌가. 호수랑 말하자면 여러 가지 좀 호수랑을 딱 이렇게 한으로 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 생물들이 다 이렇게 좀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좀 그런 어떤 큰 입이 세상에 좀 필요한데 세상은 너무나 작은 것들만 있을 수 있어. 자기만 아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다. 그런 걸 우리한테 이렇게 좀 암시해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라는 게 자관 어렵다기보다는 장민수, 유리창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기보다는 서재에 대한 어떤 그 재해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거 다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선행이 될 때 시라고 하는 거가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도 있어지면서 또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했던 거 좀 탐정 소설 읽듯이 뭔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찾아가는 맛이라든가 아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느 딱 말해 보면은 찾아가는 맛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인이 한 말을 재구성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하게 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시작 태도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그 체질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